자, 여러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요, 중요한 거래나, 중요한 그런 협상 같은 데서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성과를 놓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말 때문에 주고들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소원하고 부부간에도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해를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곁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이랑 둘이 길을 지나가는데요. 해야죠. 사모님도 미인이시겠지만 더 젊고 이쁜 젊은 아저씨였으면 네. 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죠. 네, 다행히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겠죠. 좋아요. 아니 그 본인이 남편이라면 별로 왜 남편이라면 안 좋겠죠? 네. 근데 왜 남자들이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눈이 돌아갈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쁘거나 안 이쁘다 무조건 눈이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요. 남성은 감각기관 중에 시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남성들을 설득하려면 말로 설득하면 잘 안 됩니다. 남자는 듣는 걸 싫어합니다. 어린 적에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고 와이프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어린 적에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결혼하고 와이프만이 짜증나고 나중에 하다가 내비게이션 여자마저 듣기 싫어합니다. 자해전에서 성질에서 직진해버리긴 합니다. 대신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메시지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파트너가 혹은 거래처가 남성의 경우는 많이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대부분 전화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디야? 왜 안 와? 몇 시야? 뭐 하는 거야? 전혀 효과 없습니다. 카톡 보내세요. 늦게 네가 시축 4만. 그럼 바로 남성들은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떤 이론을 배우거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말 바로바로 써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함께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떠보면 쳐다보니까 대표님 쳐다보니까 네. 인사드리세요. 예.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여보, 저 여자 어때? 네. 떠봅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는데. 누구 말하는 거지? 정답입니다. 절대 거기서 당신 저였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지나갔어?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성들은 남성보다 귀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무역 세대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들이 거짓말이 잘 들통나는 이유가 여성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뭔가 보여주시면서 뭐 설득하거나 자료나 서류 이런 거 보여주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말로 설득하는 점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입니다. 자, 두 분 포옹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두 옆에 분하고 포옹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고 세 쳤을 때 유령으로 하는 거니까. 자, 하나 여기다 하나. 자리 자기가 무슨 자기는 제가 제일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세 팀은 다 고개가 서로의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오른쪽. 여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분 다 오른쪽으로 얼굴이 갔거든요. 이유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때 보통 얼굴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애인하고 뽕을 하고 고개가 꼭 왼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친한 사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저는 언제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 뇌 비밀 때문에 그렇대요. 왼쪽이 운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상담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마주보고 마주보고 앉아서 하죠. 우리 대화할 때 차를 마시거나 뭘 마주쳐요? 눈.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상대방 눈을 응시하라. 아이 컨택 맞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마주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살인 사건 중에 거의 20% 가까이고요. 쳐다보면 기분 나쁘게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남자들이 왜 싸우냐? 월바이 막 본다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보는 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주보고 앉아서 여기는 아이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제일 좋은 건 옆자리 아니에요. 90도 정도 옆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상담할 때. 근데 그래서 여러분도 은행 같은 데 보면 PB 센터 같은 데 보면 의자가요. 항상 이렇게 니은자나 기읍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주 앉지 않고 옆에 앉아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골프가 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냐면요. 바로 시선 때문입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그 종목들은 마주보죠. 네. 공격적입니다. 근데 골프는 공을 치고 걸어가죠. 네. 필요할 때만 눈을 많이 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던 이유는요. 옆에 앉더라도 왼쪽이려냐 오른쪽이려냐 됩니다. 상대방이 왼쪽 편에 앉으면 효과가 3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백할 때 여자의 왼쪽 귀에 대고 고백을 했더니 여성이 좋아하기를 3배가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자,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합수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걸 하고 있다고. 우리 대표님이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가 과장이에요. 거의 과장이에요. 근데 이게 갑질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 친구를 좀 돈 좀 내고 함부로 못하게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몸으로 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되는 거죠. 이긴 사람은 진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똑바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눕혀서 눌러서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위에 덮은 사람이 밑에 빠진 사람보다 못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보여드리지만 트럼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악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악수해보세요. 여기 밑에 깔린 사람이 역전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돌리지 마시고 남은 한 손으로 덮어주세요. 자, 이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제가 높은 사람이었죠. 왜요?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건 격려가 아닙니다. 내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느낌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강아지들이 막 짖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볼 때는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죠. 절대 안 돼요. 걔가 우습게 봅니다. 손바닥으로 부르는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그러면 걔들이 여러분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주로 말씀드릴 거고 저는 서초동 가까운 서초동에 그 카톨릭 의대에 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대에 있고 거기서 이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과목으로 오랫동안 학생들 강의를 했었고요. 예전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가까이 윤인구 아나운서, 그다음에 손범수 씨 이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자, 오늘 말은 이겁니다. 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에 따라서 좋은 대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좋은 대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한테. 김부장, 기분 나빠지나 벌써 기분이 나빠요. 듣자마자.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를 순위별로 따졌더니 3위가 영어, 2위가 중국어예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바로 거짓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우리 대표님 거짓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실까요? 몇 번? 네, 당연 대표님 몇 번? 자, 녹아들어서 200번 가까이 보죠. 평균, 성인 평균. 제가 증거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님 오랜만에 동창들 만났습니다. 여고 동창들. 만나자마자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너 예뻐졌다. 하나도 안 변했대. 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왔어요. 폭삭 속았을 때 그 박봉이 나왔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앞에서 박봉 앞에서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조신하게. 다 모여서 남길까요? 연기입니다. 우리 남자 먹어요. 다 드시지 그러세요. 보통 뭐라 그래요? 배불러. 여자 거짓말이면 배부르다는 거짓말. 배부른 여자는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우리가 하루 200번 가까이 거짓말 입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믿지 마세요.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원칙, 상대방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정장님께서 사모님이랑 둘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쁜 옷이 있어요. 사모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보, 저 사와. 당장 입고 싶어. 안 그래요? 어머, 예쁘다. 저 무슨 뜻이죠? 거기까지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 이리 와, 여보 사줄게. 뭐라 그래요? 당신 미쳤어? 미쳤냐고. 꼭 미친 척 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진실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게 중요한지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가 좋지 않은 통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 40명 가까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또 2위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신고된 게 24년도 기준입니다. 경찰청에 신고된 사기 건수만 48만 건이 넘습니다. 사기가 그렇게 많아요. 부동산 사기, 코인 사기, 다단계 사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선릉역이라고 아십니까? 지하철 2호선. 네. 선릉역에 주로 누가 많이 활동을 할까요? 거기서? 주로 직장인들이겠죠? 많이 가는 겁니다. KT나 SKT 거기 통신사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전화를 많이 하고.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다단계 사기가 다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 쌈짓돈, 자식들도 용돈 다 모아다가 거기 가서 다 날리는 곳이가 선릉입니다. 다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그러니까 사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명해오고 있는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다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을. 그래서 말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신다 그랬더니 사과합니다. 마지막에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사모님 뭐라 그래요? 됐어. 된 줄 알아요.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죠. 그걸 믿어요 남자들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상대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을 눈을 본다 피한다. 우리는 3배를 더 많이 봅니다. 사기꾼은 상대방 눈을 3배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내 거짓말이 먹히는 줄 알고 확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 당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쳐다. 이 인간이 나한테 빠졌구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뭐냐면요. 항상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상 화면에 보면 입을 항상 입을 딱 이러고 다니시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그냥 있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의미가 있는 표정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비밀을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통 입을 그런 식으로 아래가 내려가는 대로 딱 담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기자회견 할 때요. 입술을 잡으세요. 꼭 이렇게 합니다. 꼭 말하면서 입을 추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입술 추리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 불안추도 긴장하면 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입이 막아요. 이거 같아요. 입술 잡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말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할 때 특히 여성들은요. 대부분 남성들을 볼 때 인상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인상. 순진하게 생겼어. 젠틀만해. 신사답게 생겼어. 품위 있게 생겼어. 절대 믿으시면 연쇄살인범 인터넷에 쳐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강호순, 여자 10명을 죽인 살인마.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인상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 비즈니스 할 때, 협상할 때, 거래할 때 다리를 보세요. 다리. 우리 다리는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가장 많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많이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린 불안할 때 다리를 떱니다. 맞죠? 다리 떠는 걸 내가 안다 모른다. 옆에 사람 보이는데 난 떠는 걸 몰라요. 그 다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치과 같은 데서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의사가 들어와서 편하게 치과에 의자에 누워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의사가 들어와서 하세요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고 막 바닥에 꼬인대. 그거에 막 힘이 들어가고 겁이 나가요. 그러니까 불안 추적 진정할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다리를 잘 보시고 특히 다리가 의자 깊숙이 뒤로 들어가는 사람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들이 치료할 때 심각의 범죄자들은 다리가 의자 깊숙이 뒤쪽으로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면은 저 사람의 진짜 심리, 본심, 진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비는 꼭 여자 사모님들 다리만 봅니다. 제비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돈 많은 여자들이죠. 돈 많은 사모님들. 뭘 보면 아시죠?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 우리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집안 잘 사는 부자인가 보다. 그 친구 가지고 있는 소지품 뭘 봅니까? 가방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방은요, 짝퉁이 많습니다. 잠깐 비비겠습니다. 네. 일단 가방은 짝퉁이 많은데 짝퉁도 구멍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죠? 배울 때 안고 가면 진품이고 쓰고 가면 짝퉁이고 화장실 가서 변기 옆에다 내려놓으면 짝퉁이고요.
다리 사이에 끼면 진품이 아끼는 거죠. 막 아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제비들은 구두를 봅니다. 여자 구두를.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대표님들, 여행자분들에서 아마 좋은 구두 신고 계시겠지만 내 구두가 평상 1000만 원 이상 되는 구두를 신고 있는 걸 흔치 않으실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구두뿐만 아니라 양말도 비쌉니다. 지금 양말 신고 계시죠? 네, 한 켤레 얼마? 보통 만 원에 3켤레짜리 우리 보통 신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뭐 양말 눈에 띄지도 않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라고 아시죠? 박근혜 사건 때. 네. 그분이 신으셨던 양말이 한 켤레 24만 원짜리 샤넬 양말. 칙천무 아십니까? 중국의 칙천무. 네. 그분은 그 비단으로 짜고 진주를 박은 양말을 매일 갈아신었습니다. 버선이죠. 그러니까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자들 신경 쓸 때는 제비들은 나이트클럽에서 그동안 봅니다. 자, 여기서 결정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을 좋아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되게 재밌으십니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죠? 네, 대표님 얼굴 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눈 이쪽으로 보이는데 제 배꼽을 보고 이쪽으로 가있죠. 배꼽 방향, 저는 이 대표님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배꼽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대문에서 옷만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요, 사는 사람들이 구경을 배꼽 보고 하는데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저기 제 돈 배꼽이 가 있죠. 보세요. 얼마죠? 안 사고 구경해서. 5년 경험이 아니라 실제 배꼽에 대한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배꼽의 법칙.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신랑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나이 보이는데 몸이 약간 삐딱하잖아요. 그 뭐죠? 빨리 딴 데 뜨고 싶다. 이 자리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신랑, 우리 여자가 대표님들. 나는 신랑이랑 들어갈 때 팔짱 끼는 거 좋아하는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랑 팔짱을 달고 손 들어보세요. 가거쪽에. 네? 가거쪽. 가끔? 가거쪽에. 왜 끼세요? 그게 이제 궁금한데 손 잡는 분도 계시고 요즘 나이 뭐 손 잡고 머리 떨어뜨는 아니시죠 우리 보통. 네, 왜 끼세요? 그냥 농담삼아 물류처럼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서 그걸 팔짱 끼게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여자가 남자 팔짱 끼면 남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넌 내 거니까 딴 데 가면 돼지일 줄 알아. 일차기는 다른 여자이고. 내 남자야. 내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소유권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행동은 없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요. 말도 중요하지만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라든지 몸에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들을 잘 보셔야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몸을 써야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높아지고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신랑인데 대표님. 자, 보세요. 저녁 먹기 때문에 1시간 늦어버렸어요. 늦었지? 미안해. 농사 안 될 겁니다. 맞죠? 네. 근데 그렇지 자기가 회의하는 깜빡하느라고 어떡하지? 많이 추웠지? 이것도 이해가 되는 용서가 되기보다는 몸에서 말로 미안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몸의 진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상대방한테 뭔가를 판매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몸을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동현 대표님 차가 있으시죠? 새 차를 사고 싶습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새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6개월도 안 돼요. 집사람한테 차 좀 바꿔줘. 차 바꿔줄까? 안 바꿔줘?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자동차 카탈로그를 가슴에 안고 울다 지쳐 잠이 드는 거예요. 다 바꿔주세요. 어린애들이 옛날에 많이 쓰던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울다 자면은 다 사줘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보험 판매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기술을 많이 썼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들이 영업하러 가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비 올 때, 눈 내릴 때, 태풍 불 때 이럴 때 꼭 그때 가요. 그것도 뭐냐? 우산도 안 쓰고 가요. 비를 다 맞고 가요. 쫀쫀하고. 벨 누르면 대부분이 다 틀어준대요. 이게 뭐라고 이까지 와서 다 틀어준답니다. 결국 뭐냐?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언어가 아니라 언어 자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여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지금 왼쪽 남자를 좋아할까요? 오른쪽 남자를 좋아할까요? 배꼽의 법칙 기억나시죠? 오른쪽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 안에 남자의 모습, 이 남자가 지금 자기 좋아하나 보다 하고 있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의 진실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듣게 키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정말 그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했던 세월호 사건인데 지금 세월호 선장이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무선을 갖다 놓지 않은 겁니다. 목소리가 어떤가요? 차분해요. 너무 차분하지 않아요? 네. 뒤에서 방울 가사가 이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너무 차분해요. 언제 와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해경에서는 아마 급하다고 판단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출동이 늦어서 그래서 출동이 늦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인데요. 브라질에서 축구 선수를 태우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어이없게 선수 다 죽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고 제주도 가서 이제 다음날 원정 경기를 치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요.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중간에 기름이 좀 부족해서 어떻습니까? 김해공항에 내려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김해공항에 무전을 보냅니다. 저희 비행기 원래 예정은 아닙니다만 착륙을 허가해 주세요. 무슨 일 때문이냐? 기름이 부족하다. 아 그래? 근데 지금 내리기 어렵다. 활주로상이 좋지 않아서 넌 좀 한 바퀴 선회하고 와라. 지금 못 내린다. 할 수 없이 선회하는데 갑자기 길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와서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무전을 합니다. 빨리 내리게 해주세요. 공항에서 뭐라고요? 내리긴 내리는데 너는 두 번째 원전 비행기 내리고 그 다음에 내려. 우리 먼저 내리면 안 되냐? 안 돼. 대기에. 할 수 없이 못 내리고 대기에다 기름 떨어져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왜 공항의 관제탑에서는 그 비행기를 먼저 내리게 해주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얘기로는 조종사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기장들이 안내방송하죠. 어떻습니까? 침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장 이렇게 말하죠. 기장이 흥분해서 안내방송하는 거 한 번이나 들어보십니다. 여러분 밖에 바람 불어요. 비 와요. 미치겠어요. 어떡할까요? 하신 분 있습니까? 날씨는 좋지 않지만 저희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가 되고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그럼 주마가 보겠습니다. 10번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반대로 거꾸로. 시작. 하나, 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 됩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이게 뭔가 힘을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쩌냐면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했어야 되죠. 그래서 내리게 해줬는데 블랙박스에 녹음. 기름이 떨어져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과정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참 미인이고 매력적이신데 인간성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 대표님은 인간성은 까치 않은데 미인이고 매력적이신 분인데 좀 낫지 않아요?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뭐 상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도 뛰어나고 품질도 우수한데 단가가 비쌉니다. 사기 좋다는 거예요. 거꾸로 단가 솔직히 좀 비쌉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정말 품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튼튼합니다. 훨씬 이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말해요. 꼭 단점을 마지막에 말합니다. 당신 다 좋은데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자, 만약에 보세요.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쳐보세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래져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진짜 자기 명피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 생기잖아요. 말을 순화를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거나 되니까. 자, 보시죠.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꼭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 구매하시겠어요? 이 세탁기는 본인이 빨래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탁기는 세탁기가 빨래를 알아서 빠르게 합니다. 어느 쪽? 이 알아서. 예. 왜요? 위는 누가 해야 되죠? 밑에 누가 합니까? 어느 쪽이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게 돈 번다. 그 말이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요. 그 말. 넘어가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좋아해요. 뇌가 좋아요. 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빠르다. 여러분 저는 현대그룹 경제연구소라는 데 오래 또 근무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정주영의 사업 비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결 중에 하나가 빨리입니다. 빨리. 어디서 1년 걸리는 건축물을 갖다가 8개월에 만들어준다. 빠르게. 그 말에 다 넘어가서 지금 어때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나 이런 백화점들 마트들이 굉장히 고전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빌려서? 어디요? 우리 많이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시키면 내려와요. 돈 비싸도 괜찮아. 좀 비싸. 사람들 빠른 걸 좋아한다는 걸 쿠팡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빠르게 배달, 무조건 반품 오케이. 그게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쿠세권이 있더라고요. 이사 갈 때 쿠팡이 안 오는 데 가면 안 된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좀 한번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쓰세요. 직원들한테 일 시킬 때, 김과장, 이거 좀 해줘야겠어. 왜냐하면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설득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려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새치기랍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새치기를 하세요. 새치기하시면 안 되는데 한마디 해보세요. 이건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찰린이라는 사람이 실험하는데요.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먹을게요. 바쁜 일이 뭔지 모르는데 다 양보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양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말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조심해야 될 말 혹은 사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현대 백화점에서 가장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항상 제일 말씀하거든요. 1위가 믿으세요였습니다. 놀라죠.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저 믿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믿으시죠? 정말 제가 싸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오빠 믿지. 그 말에 넘어가고. 여자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말은 오빠 믿지입니다. 자, 보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비행기 하도 화장실에 이물질을 벗어 막혀가지고 비행기 이륙이 안 되는 적이 있었는데요. 딱 문구를 앞에다가 화장실 앞에다가 막히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을 가정해 보시라고요. 화장품 판매하면 우리 보통 어떠실까요? 저희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얼굴이 이뻐지고 미인되시고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력이 3배나 높아지는 비결은 이겁니다. 지금 관리 안 하시면 피부 망가지고 피부 망가지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서워서 실제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할 이게 보시죠, 이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지금 회사 앞에 많은 차들과 무단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걸 치우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쓰면 치울까요? 우리는 문화시민입니다. 질서를 지킵시다. 정의적으로 소용없습니다. 중국이거든요. 중국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다음날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공포나 이런 걸 훨씬 더 심각하게 보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해볼까요? 특별히 시작. 특별히. 정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요. 리더로서 꼭 갖춰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대표님 밑에 김과장이 옵니다. 대표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오늘 좀 오후에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회사로 가는데 일찍 가면 어떡해? 아니 내가 저녁 꼭 가야 돼서 알았어 가봐. 좋아서 갑니다. 좋아서 가요. 근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그 고객이 좀 많이 내고를 요청합니다. 깎아달라고. 안 됩니다. 깎아주세요. 아니 그러시죠. 좋아합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붙여야 좋아요. 고마워. 왜냐? 보세요. 집을 넓은 데로 이사를 가거든요. 대표님 집을 넓은 데로 이사를 가거든요. 집값을 알아도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듭니다. 7억 7천만 원. 집값을 깎고 싶어요. 얼마? 1,000만 원. 7억 6천에 집을 사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협상이 있고 1,000만 원 깎자고 처음부터 1,000만 원 부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먼저 2천을 때리죠. 집주인이 펼치기로 밀고 당기다 나중에 양보합시다 서로 어떠세요? 해서 반 깎을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두고 보세요. 갑니다. 깎아주세요. 집주인이 그래요. 얼마나요? 안 될 것 뻔히 하면서 2천 떼주세요. 라고 질렀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그래요. 그럼 그러시죠. 이때부터 기분이 엄청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목표 얼마예요? 근데 2천 깎으면 왜 기분 나빠요? 아씨 더 깎고 이걸 마구 앉아있고 속상해요. 목표를 이뤘는데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뭐냐? 기운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원래 깎아주면 안 되는 건데 두 부부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냥 이것만 특별히 깎아줍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절대 깎아준 적이 없는데 고객님만 특별히 깎아줄게요. 김 과장만 오늘 특별히 보내준 거야. 다음에는 이러시면 안 돼. 오늘만 특별히 보내주는 거라고. 자, 보십시오. 식사를 하셨는데 디저트를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은 남자가 똑같이 하나를 줬더니 웨이터한테 TV 이거밖에 안 나와요. 대표님 2개 드립니다. 고맙다고 TV 좀 올라가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하나를 드리고 가다 다시 돌아갑니다. 고객님만 특별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 힘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재미나게 보십시오. 아이비리그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정규 과목이에요. 사람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왠지 아세요? 비즈니스는 속이는 무대입니다. 잘못되가 당하면 다 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읽는 기술이 진짜 정규 과목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고 읽는 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자, 특히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직생활, 사회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표님께서는? 30년. 솔직하게 한번 해보시죠. 남자들도 많고 그런 세계인데 일만 잘하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다는데
어떠세요? 그럼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지 사회생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요. 삼성그룹 경제연구소 세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500개 대기업 CEO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NG 대표들한테만 물었습니다. 사회생활한테 가장 중요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 능력이 뭔가 했더니 1위가요. 호랑이와 떡장수 어머니의 능력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님 들어보셨습니다. 얘기는 아시죠?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않은 전래동화.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죠. 이번엔 누구 잡아먹어가죠? 아이들. 나 노래 나오면 도망가죠. 호랑이 따라오려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뭐하냐고. 도와주자고 살았습니다. 호랑이도 기도합니다. 저도 좀 어떤 썩은 저 자빠져 떨어져 죽고 왔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인생은 역시 줄이다. 줄은 잘 줄.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실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젊으신 것 같은데 저하고 달리기 하면 저는 분명히 제가 집니다. 나이 상황과. 근데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혼자 뛰어가요. 저는 차를 타고 가거든요.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누가 빠를까? 저요. 그 차를 얻어 타는 게 뭐냐?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누가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특히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멋진 남자를 만나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서 못 만납니다. 근데 그 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A, B. B. 바로 맞추시네요. 왜요? 표정.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웃는 얼굴. 이거 여러분들 이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명한 시간입니다. 학생들한테 둘 중에 누가 당선될 사람이 찍어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요.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온 정치 후보자들이에요. 아무런 데이터를 안 주죠. 그러니까 뭐 경력, 학력, 재산 이런 거 전혀 없고 느낌만으로 누가 당선될 만한 사람 찍어라. 학생들의 거의 90%가 비구를 찍었어요. 이유 웃고 있어서. 근데 이 실험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A 다 떨어진 사람들, B 다 붙은 사람. 선거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웃느냐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게 케네디 그 미소, 그다음에 클린턴 그 미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친다. 근데 왜 그런가요? 미소가 주는 영향이 뭔가 보시라고요. 혹시 그 전철을 타시면요 가끔 앵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앵벌이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십니까? 솔직히 선뜻 안 도와줍니다. 1,000원짜리가 없어 못 도와주는 건 아닐 텐데 왜 안 도와주냐 물어봤더니 다 표정이 불편하대요. 대부분 표정이 어때요 그분들? 불쌍한 표정이죠. 요단가 이러고 온다. 근데 인간은요 그런 표정을 보면은 불쌍하긴 한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 점을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NGO 쪽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NGO 쪽에서 광고를 할 때 보면 소말리아 아이들 막 정말 막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차는 돌려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갓난아이. 어릴 때 갓난아이들 혹시 어릴 때 베네두스 웃는 거 보셨습니까? 네. 혼자 웃고 있는 이유 없이 방금 웃고 있죠. 베네두스의 비밀은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웃던 습관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전략적인 미소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웃어야지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쁘다고 와서 아마 보호해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이들은 안 됩니다. 본능적. 그게 자꾸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도 일종의 우리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 지점장인데 돈을 빌려요. 지점장님, 이거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받게 이번부터 빌려주셔야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어떤 표정의 비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분씩 마주보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합시다. 우리 지금 자 이긴 사람 좀 보면서 무조건 가위바위보 승부네. 이긴 사람은 지금 그 노래를 좀 하실 거예요. 노래를 하시는데 진짜 노래는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동요 있죠. 산토끼, 학교적인 퐁당퐁당, 나비야, 개나리, 태극기 6개의 동요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다. 그러면 노래는 부르지 말고 박자 맞춥니다. 이 박자를 보고 어떤 노래를 상대방이 지금 속으로 부르고 있는지 진 사람을 추측해보는 게임입니다. 이긴 사람 준비. 산토끼 빼고 하세요. 시작.
써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못 맞추셔요. 답답하시죠? 일단 듣는 사람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거야 이거? 근데 치는 사람도 답답해요. 아니 이것도 뭐 학교에서 소리는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직원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모여봐.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가. 올해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해서 내 중심이 어떤 대화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중심 대화법인데 여러분들 상대방 중심 대화를 하니까 꼭 이것만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얘기할 때 상대방 얘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맞아요. 키보드 같이 치는 말을 경청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낱말이 잘 안 들어줍니다.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죠? 노래가. 내 노래 볼 때 듣고 있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노래 볼 때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박수를 치고 호응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뽕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절대 경청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요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과 미리는 돈을 못 빼고 일가요. 같이 욕을 차리는 남편이에요. 맞아요. 오늘 승진하죠. 싸웠어. 거래처하고. 신랑한테 이러고 다 미치겠어. 우리 거래처 김 사장 그 인간이 팩스 하나 안 보냈다고 회사까지 찾아서 소리도 날개 피운 거야. 신랑이 뭐라 그래?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적극적인 경청에 공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시는 대표님 사모님 밥을 안 보내주셨어요. 급하게 나와서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사왔습니다. 드시려고 딱 보니까 날짜가 이틀이 지난 샌드위치를 사오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럴 때 사모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날짜 이틀 지난 샌드위치 사온 사모님한테 뭐라고? 안 먹고 버려버려.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솔직히 잘도 봉사지 그랬어. 날짜가 지났네. 그렇죠? 아니 이틀이나 지났는데 괜찮다. 자, 그럼 잘 드십시오. 염려스러워 사시는 거잖아요. 네. 네, 괜히 상처받습니다. 자, 네 가지 답이 나오거든요. 첫째, 잘 좀 보고 상처가 이틀에 지났잖아. 두 번째, 가서 바꿔. 잘못했잖아. 세 번째, 못 먹고 버려. 그때는 돈 버려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네 번째, 그냥 먹어도 돼. 다 해석해볼까요? 잘 좀 보고 사귀느냐, 네 눈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서 바꿔와라. 네 잘못이 네가 책임져야 되겠다. 갖다 버려. 너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다. 그냥 먹자. 너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판매하는 사람이 우선 잘못입니다. 여기 어디야? 이딴 거 팔아먹고 저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만두면 안 돼. 너 나도 좀 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상대방한테 경청하는 거야. 공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들이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 직원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고마워할 거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혹시 교장선생님 기억나세요? 아침에 조회해야 되는 거 초등학교 다닐 때. 끝이 없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 끝이 없죠. 잘 들었다 안 들었다. 교장선생님이 좋은 말 했다 나쁜 말 했다.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했겠죠.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미국의 개 사료 만들고 해서 실질이 드립니다. 기가 막힌 개밥을 만들 건데 안 팔려요. 재고가 선없이 없어졌습니다. 사장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안 팔린 거야? 뭐 때문에 재고 쌓이냐고 아무 대답을 못해요. 저 뒤에 있던 말단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상품 왜 안 팔리는 개가 싫어합니다. 개가 안 쳐먹어요? 맞지 않습니까? 말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뭐죠?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고 바꿔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큰맘 먹고 외출하게 되는데 립스틱이 팍팍 튀었어요. 보통 남편들 뭐라 그래요? 진짜 자, 그러면 박경희 제비들은 뭐라 그럴까요? 빨간 립스틱 칠한 사모님 보면 지정은 뭐냐 그럴까요? 섹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입술이 오늘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입술에 뒤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캠부터 읽어보죠. 시작. 캠부터 시작. 자, 지향장님, 자, 읽어보시죠. 시작.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닌데요. 아니, 캠리지. 캠리지잖아요. 연구 결과입니다. 연결 전체가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보자마자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 줄줄줄줄 왜냐 착각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단정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그래서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벌써 알았어. 무슨 얘기야? 그만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 항상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요, 상대방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읽는 방법은 어떤 거냐?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지? 아들이 거짓말하지, 딸이 거짓말하지 보시는 겁니다. 이건 딸입니다. 자, 아들, 딸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딸입니다. 딸. 우리 경찰에서 오셨는데 잘 모르시는데 딸입니다. 네, 고개를 들었죠. 전형적인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사람들 거짓말할 때요 굉장히 좀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랑한테 아니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독일로 놀다 왔지. 솔직히 얘기해. 노래방 가서 내 소리를 잘 듣지. 하늘의 맹세나 성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관찰할 때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심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걸 모르면 큰일 나고 또 여러분들도 진심을 통해 그 사람 진심을 읽음으로써 훨씬 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여러분 강원도 강릉에 오면 안목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커피 많이 하는 거죠. 그 옆에 사근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사근진 되게 이뻐요. 조그만 해수욕장인데 근데 거기가 국내 최초의 여성 전용 비키니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모르셨죠?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왜냐? 왜 그 비키니 해수욕을 만들었냐?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혹시 해안, 그러니까 해변에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점이 뭐냐? 여성들 대부분이요 비키니를 못 입겠다. 왜? 남자들이 하도 쳐다봐서 불편해서 못 입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큰맘 먹고 백령시에서 큰맘 먹고 여성만 입장할 수 있는 여성 전용 비키니 해수욕장 만들었습니다. 한 명도 안 해요. 여자도 안 해요. 여자도 안 해요. 그럼 뭐죠? 여자들이 말은 불편하다는데 실제로는 비키니를 입는 이유.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믿은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진짜 속마음을 익혀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고스톱 쳐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고스톱 치십니까? 대표님? 쳐보셨습니까? 잘 따십니까? 이기십니까? 치시는 거 없이. 예, 어떻게 따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사기. 뒤에 지금 그거 계시는데 예, 어떻게 다른 편집입니까? 보통 저는 무조건 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읽을 수 있어요. 저 타짜가 아니고요. 뭘 보면 그냥 사람의 몸을 보면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몸이 진실을 말합니다. 먼저 눈을 잡아요. 밖에 7장 딱 들어오는 순간 쉽게 거짓말. 눈이 작아졌죠.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눈동자가 2배로 커집니다. 눈이 작아지면 폐가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7장 펴서 잡죠. 치기 좋게. 그죠? 치기 좋게 그렇잖아요? 근데 꽉 뭉클린 사람 잘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 본능적으로 좋은 게 들어오면 보여주기 싫어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화투를 치기 전에 누구나 빼서 정리하시죠. 정리하고. 같은 게 2장, 2장. 모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 혹시 등산 가보셨죠? 등산하시는 분 계세요? 등산 가면요. 이제 혼자 오는 사람들 있고, 친구들하고 좀 많이 오죠. 남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해. 부부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뭘 보면 부부고 뭘 보면 애인일까요? 첫째 얼굴을 잘하죠. 풀 메이크업 100% 애인입니다. 산에 가면 땀 나요? 안 나요? 메이크업 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했다는 건 잘 보이려고. 두 번째 배낭. 둘 다 배낭을 메고 대부분 애인입니다. 부부는 보통 집에서 남편만 메고 하니까요. 세 번째 중요한 산 꼭대기 가면 먹죠. 컵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이때 딱 보면 나옵니다. 야간날 반찬 뚜껑을 열고 먹으면 부부예요. 3단 찬압 애인입니다. 3단 찬압. 최근에 시간에 3단 찬압 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부. 반찬이 정갈할수록 애인이 걸릴 리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